여러분 한번 냉정하게 마음속에 질문을 던져 보십시오.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과연 평생 내 옆에 있을까요?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살아온 사람들 언젠가는 모두 떠날 수 있습니다. 세월은 바람보다 빠르고 사람의 마음은 날씨보다 더 빨리 변합니다. 자식은 자기 삶을 챙기느라 바쁘고 친구는 하나, 둘 세상을 떠나거나 연락이 끊기며 평생을 함께한 배우자도 먼저 갈 수 있습니다. 그 순간 나를 붙잡아 줄 건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이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명예라고도 말합니다. 하지만 저는 수백 명의 노년기를 지켜본 결과 그것들은 진짜 버팀목이 되지 못한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노년 심리와 생활 습관을 연구해온 김선혜 박사입니다. 상담실 문을 두드린 수많은 어르신들의 얼굴에는 비슷한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 넉넉한 분도 사회적으로 명성을 얻었던 분도 자녀가 잘된 분도 준비 없이 노년을 맞이하면 똑같이 외롭고 불안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반대로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도 몸이 조금 불편해도 마음과 습관이 단단한 분들은 놀라울 정도로 평온하게 살아가셨습니다. 젊을 때 우리는 남이 만들어준 틀 속에서 살아갑니다. 직장에서 주어지는 근무 시간, 가정에서 요구하는 역할, 사회에서 부여하는 책임이 우리의 하루를 채워줍니다. 아침 몇 시에 일어나야 하는지, 점심은 몇 시에 먹는지, 언제까지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가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은퇴를 하고 자식이 독립하고 사회적 역할이 사라지는 순간 이틀이 한 번에 무너집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할 일이 없고 누구도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 같은 공허함이 찾아옵니다. 그 공허함은 생각보다 훨씬 빨리 몸과 마음을 무너뜨립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어르신은 대기업 임원으로 은퇴하셨습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고 사람들도 많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3년이 지나자 집안에서 TV만 보며 하루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대인관계가 줄었고 무기력감은 점점 커졌습니다. 경제적으로는 부족함이 없었지만 마음은 텅 비어 있었고 건강도 무너졌습니다. 이분이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내가 진짜 준비했어야 했던 건 돈이 아니라 나 자신이었다. 노년을 지키는 힘은 결코 거창하거나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아주 작은 습관과 태도, 그리고 삶을 대하는 마음가짐에서 나옵니다. 그것이 나를 무너지지 않게 붙잡아주고 세상의 파도 속에서도 나를 지켜줍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그냥 편하게 사는 게 최고라고 말합니다. 그 말 속에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 편안한 마음을 갖는 건 맞지만 무너져도 괜찮다는 의미의 편안함은 오히려 위험합니다. 되는 대로 사는 노년은 결국 건강을 잃고 관계가 줄어들며 마음이 고립되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스스로를 지키는 습관을 가진 사람은 경제적 상황이 어떻든 건강이 조금 불편하더라도 당당하고 평온하게 살아갑니다. 저는 수많은 사례를 보며 노년기에 꼭 필요한 5가지 원칙을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이 5가지는 거창한 기술이나 특별한 재능이 필요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이 마음만 먹으면 시작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큰 변화를 만들어내겠다는 부담은 갖지 마십시오. 이것은 매일 조금씩 그러나 꾸준하게 쌓아 올릴 때 진가를 발휘하는 것들입니다. 오늘 저는 이 영상을 통해 그 5가지를 차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5가지를 생활 속에 스며들게 한다면 앞으로의 10년, 20년은 훨씬 단단하고 평온하게 흘러갈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5가지는 남이 아니라 나를 믿게 만드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이나 인정이 아니라 내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만들어줍니다. 끝까지 보신다면 분명히 느끼실 겁니다. 내가 놓치고 있었던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 무엇을 붙잡아야 할지.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은 체력이 아니라 근력입니다. 근력이 떨어진다는 것은 단순히 힘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생활의 모든 기반이 흔들린다는 뜻입니다. 계단을 오르기 힘들어지고 의자에서 일어날 때 무릎을 짚게 되고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는 이유가 바로 이 근력 부족 때문입니다. 근력이 약해지면
자연스럽게 움직임이 줄면 외출이 줄어들고 외출이 줄면 사회적 관계가 단절됩니다. 그 결과 몸과 마음이 동시에 무너집니다. 근력은 젊었을 때처럼 운동선수처럼 키우는 것이 아니라 유지하고 회복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아침에 10분 정도 전신 스트레칭을 하고 하루에 20분 정도는 걷기나 가벼운 계단 오르기를 하는 것만으로도 달라집니다. 손목 힘을 키우기 위해 물병을 들어 올렸다 내리는 동작을 반복하거나 앉았다 일어나기를 하루에 몇 번씩 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이 작은 습관이 무너질 수 있는 몸을 잡아주는 기둥이 됩니다. 부산에 사는 72세 김명희 씨는 몇 년 전 무릎 통증이 심해져서 2년 넘게 집 밖을 거의 나가지 않았습니다. 병원에서는 체중 감량과 하체 근력 강화를 권했지만 처음에는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건소에서 무료로 진행하는 근력 운동 프로그램을 알게 되었고 용기를 내 참여했습니다. 처음에는 5분만 해도 숨이 차고 무릎이 시큰거렸지만 매일 조금씩 시간을 늘렸습니다. 3개월이 지나자 계단을 오를 때 손잡이를 잡지 않아도 되었고 시장까지 걸어서 다녀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력이 돌아오니 외출이 즐겁고 사람을 다시 만나게 됐다. 근력은 단순한 체력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근력이 유지되면 몸의 균형이 잡히고 넘어질 위험이 줄어듭니다. 노인들의 골절 사고 중 상당수가 근력 부족과 관련이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또 근육이 적당히 발달하면 기초대사량이 높아져 체중 관리에도 도움이 되고 혈당과 혈압 조절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무엇보다 근력은 자존감과 직결됩니다. 스스로 장을 보러 가고 청소를 하고 옷을 갈아입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사람은 자신을 당당하게 느낍니다. 반대로 작은 일도 남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면 마음은 작아지고 생활은 위축됩니다. 근력을 기르는 데 필요한 것은 비싼 운동기구나 헬스장이 아닙니다. 집에서 할 수 있는 맨몸 운동과 생활 속 움직임이면 충분합니다. TV를 보면서 발뒤꿈치 들기, 식사 전후로 간단한 스쿼트, 집안일을 하면서 하는 팔 올리기 동작. 이런 것들이 하루하루 쌓이면 어느 순간 몸이 가벼워지고 계단을 오를 때 숨이 덜 차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노년의 근력은 단순히 건강을 유지하는 수단이 아니라 삶을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입니다. 근력이 있어야 외출이 가능하고 외출이 가능해야 사람을 만나고 사람을 만나야 외로움이 줄어듭니다. 결국 근력은 몸을 지키는 동시에 마음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무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배움은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뇌는 쓰면 쓸수록 더 젊어집니다. 배움을 멈추는 순간 뇌는 빠르게 굳어지고 기억력과 판단력이 눈에 띄게 떨어집니다. 반대로 새로운 것을 배우는 순간 뇌세포는 새로운 연결을 만들고 그 길이 뇌를 건강하게 유지시킵니다. 배움은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영어 단어 하나 외우기, 스마트폰의 새로운 기능 배우기, 해보지 않았던 요리 레시피 익히기. 이렇게 사소해 보이는 것들이 모여 뇌를 깨어있게 만듭니다. 중요한 것은 낯선 것을 접하고 생각을 쓰는 것입니다. 군산의 68세 박재현 씨는 은퇴 후 하루 대부분을 TV 앞에서 보냈습니다. 시간은 잘 가는데 하루가 아무 의미 없이 흘러가는 것 같았고 사람 만나는 일도 줄었습니다. 그러던 중 경로당에서 무료로 진행하는 스마트폰 사진 강좌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처음엔 화면 터치조차 서툴렀고 강사 말이 반도 이해되지 않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사진을 찍고 보정하는 법을 익혔고 3달 후엔 간단한 동영상까지 제작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는 손주 사진을 예쁘게 편집해 가족 단톡방에 올렸고 가족들의 칭찬이 이어졌습니다. 그 작은 성취감이 하루를 기다리게 만들었습니다. 학습의 가장 큰 장점은 성취감과 자기 효능감을 회복시킨다는 점입니다.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은 나이를 불문하고 사람을 살아있게 만듭니다. 또 새로운 기술이나 지식을 배우면 대화 주제가 넓어지고 사람과의 관계도 활발해집니다.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우울감이 줄고 하루의 활력이 커집니다. 배움은 혼자 할 수도 있고 함께 할 수도 있습니다. 책 한 권을 천천히 읽고 줄을 긋거나 메모를 남기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학습 효과가 있습니다.
또 마을 평생교육 프로그램, 도서관 강좌, 온라인 무료 강의 같은 곳을 활용하면 적은 비용으로도 다양한 배움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배움은 노년의 무료함과 고립을 막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동안에는 현재에 몰입하게 되고 불필요한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배움이 쌓이면 언젠가 누군가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기회도 생깁니다. 그 순간 배움은 나만의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나누는 기쁨으로 확장됩니다. 나이 들어서도 배우는 사람은 눈빛이 살아 있습니다. 그 눈빛이 바로 앞으로도 살아갈 힘을 만들어줍니다. 노년의 삶에서 외로움은 병보다 더 무섭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무조건 많은 사람을 만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나를 지치게 하거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관계는 과감히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숫자가 아니라 질입니다. 나를 존중해주고 함께 있으면 편안해지는 사람 몇 명이면 충분합니다. 이천에 사는 71세 이정분 씨는 오랫동안 동네 모임을 빠짐없이 참석했습니다. 친구들과 만나 웃고 떠드는 시간이 좋았지만 이상하게도 모임이 끝나고 집에 돌아오면 기분이 가라앉았습니다. 이유를 곱씹어 보니 모임에서 은근한 비교와 자랑이 빠지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누구는 자식이 해외에서 잘 산다느니 누구는 새 아파트로 이사했다느니 하는 이야기가 이어지면 겉으로는 웃고 있었지만 속에서는 자신이 초라해지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결국 이 씨는 결심했습니다. 정기 모임 참석을 줄이고 대신 취미 동아리와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봉사활동에서 만난 사람들은 형편이나 배경이 다양했지만 서로를 존중하며 도왔습니다. 그곳에서 함께 밥을 먹고 일을 하면서 느낀 건 마음이 편안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비교도 없고 불필요한 말도 없이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사람들. 그 관계가 이 씨의 삶에 평온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건강한 관계는 나를 지치게 하지 않습니다. 대화를 나눈 뒤 마음이 가벼워지고 에너지가 채워지는 사람. 내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고 내가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관계. 이런 관계만 곁에 두면 됩니다. 오히려 숫자가 많으면 관리가 힘들고 피로감만 쌓일 수 있습니다. 또한 나이 들수록 관계를 억지로 유지하려고 애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거에 친했다고 해서 지금까지 무조건 이어가야 하는 법은 없습니다. 그보다 현재의 내가 편안함을 느끼는 관계를 새롭게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취미 모임이나 작은 동네 행사, 종교 활동 등을 통해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기회를 만드는 것도 좋습니다. 결국 건강한 인간관계는 나를 존중하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나를 소중히 여길 때 누굴 곁에 두어야 하는지도 선명해집니다. 불필요한 관계는 줄이고 나에게 에너지를 주는 사람만 곁에 두는 것. 이것이 노년의 마음과 건강을 지키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나이가 들면 건강은 그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지켜야 하는 것이 됩니다. 젊을 때는 조금 아파도 회복이 빨랐지만 노년에는 작은 병도 오래가고 때로는 큰 병으로 번집니다. 그래서 건강관리는 병원에 가는 것만이 아니라 아프기 전에 미리 살피고 대비하는 생활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하루에 한 번은 혈압과 혈당을 확인하고 주 1회는 체중을 기록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조금이라도 이상이 느껴지면 바로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참다가 병을 키우는 경우를 저는 수없이 봤습니다. 특히 노년에는 증상이 약하게 나타나서 본인도 심각성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가벼운 두통이나 소화불량처럼 보이지만 뇌혈관 질환이나 위장 질환의 전조일 수 있습니다. 아산에 사는 74세 최정숙 씨는 65세 때 건강검진에서 고혈압 초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때만 해도 큰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의사의 권고를 따라 생활 습관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매일 30분씩 걷고 저녁 7시 이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았으며 짠 음식과 기름진 음식을 줄였습니다. 10년이 지난 지금도 약을 늘리지 않고 혈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건강은 남이 챙겨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매일 지켜야 하는 것이다. 건강관리는 식습관에서도 큰 차이를 만듭니다. 가공식품과 단 음료를 줄이고 제철 채소와 단백질을 균형 있게 섭취하는 것. 식사 시간을 규칙적으로 지키고 과식하지 않는 것.
이 기본적인 습관들이 노년의 몸을 안정시킵니다. 또한 규칙적인 수면과 적절한 운동이 필요합니다. 밤 11시 이전에 자고 아침에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면 몸의 리듬이 회복됩니다. 운동은 무리하게 오래 하기보다 매일 짧게라도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걷기, 가벼운 근력 운동, 스트레칭만으로도 혈액순환과 관절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스스로 건강을 챙긴다는 것은 단순히 오래 살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남은 시간을 더 자유롭고 당당하게 살겠다는 것입니다. 아프면 하고 싶은 일도 할 수 없고 사람을 만나고 싶어도 나갈 수 없습니다. 건강은 노년의 자유를 지키는 가장 중요한 조건입니다. 결국 건강관리란 매일의 작은 선택과 습관에서 만들어집니다. 오늘 한 끼를 어떻게 먹었는지, 오늘 몸을 얼마나 움직였는지, 오늘 얼마나 잘 쉬었는지가 내일의 건강을 결정합니다. 이것을 남이 아닌 내가 직접 챙길 때 노년의 삶은 훨씬 안정되고 단단해집니다. 목표가 없는 하루는 길을 잃은 배와 같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고 시간은 흘러가지만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이런 날이 쌓이면 하루는 무너지고 결국 인생 전체가 무너집니다. 노년기에 작은 목표를 세운다는 것은 단순히 할 일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움직이게 하는 힘을 만드는 일입니다. 목표는 절대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텃밭에 상추를 심고 물을 주는 일 한 달에 책 한 권 읽기, 매주 새로운 카페 한 곳 가보기, 친구에게 안부 전화 걸기. 이런 사소한 목표들이 쌓이면 삶의 활기가 생깁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좋아서 하고 싶은 것을 목표로 삼는 것입니다. 억지로 세운 목표는 부담이 되고 오래가지 못합니다. 서울 송파에 사는 69세 윤상호 씨는 은퇴 후 처음 몇 달은 시간의 흐름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아침에 늦게 일어나 TV를 보다 보면 어느새 해가 지고 하루가 끝났습니다. 그는 어느 날 문득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보내다가는 내 인생이 아무 의미 없이 끝날 수도 있겠구나. 그때부터 매달 새로운 카페 가기라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작은 수첩에 날짜와 장소를 적고 그날 마신 커피 맛과 분위기를 기록했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방법이었지만 몇 달이 지나자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새로운 장소를 찾아가는 설렘이 생겼고 그 과정에서 사람들과의 대화도 늘어났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표가 있으니 하루가 기다려지고 내 삶의 이야기가 생겼다. 작은 목표는 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목표를 이루면 성취감이 생기고 이때 도파민이라는 보상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이 호르몬은 기분을 좋게 하고 더 나은 행동을 하도록 동기를 부여합니다. 결국 작은 목표를 세우고 달성하는 과정이 내 정신 건강을 지켜주는 셈입니다. 목표를 세울 때 중요한 점은 측정 가능한 것과 실현 가능한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더 건강해져야지라는 막연한 목표보다 하루 20분 걷기처럼 구체적인 목표가 훨씬 효과적입니다. 또 하루에 1시간씩 영어 공부를 하겠다고 무리하기보다 10분씩 단어 외우기처럼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목표를 꾸준히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작은 목표는 노년기의 무료함을 막아주는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하루에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은 그날을 기다리게 만들고 의미를 부여합니다. 목표를 향해 움직이면 몸이 살아나고 몸이 움직이면 마음도 살아납니다. 심지어 목표를 이루지 못하더라도 시도하는 과정에서 얻는 경험이 남습니다. 그 과정이 새로운 만남을 만들고 예상치 못한 기회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경기도 용인에 사는 73세 김은자 씨는 매년 겨울이 되면 우울감이 심해졌습니다. 추운 날씨에 외출이 줄고 집안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무기력함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던 중 손녀가 건넨 작은 스케치북에 하루에 한 장씩 그림을 그려보라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방법이었지만 매일 그림을 그리면서 색을 고르고 주제를 고민하는 시간이 즐거워졌습니다. 몇 달 후에는 동네 주민센터에서 열리는 작은 전시회에도 참여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작은 목표가 나를 집 밖으로 이끌고 사람들과 만나게 만들었다. 노년기의 목표는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이루는
과정에서 나는 내 삶을 주도하고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 확신이 자존감을 높이고 삶을 지키는 힘이 됩니다. 꾸준한 근력, 학습의 끈, 건강한 인간관계, 스스로 챙기는 건강, 그리고 작은 목표. 이 5가지는 노년의 삶을 지켜주는 가장 든든한 버팀목입니다. 남이 아닌 나를 믿고 내 힘으로 서는 것. 그것이 노년의 진정한 자유이자 평온입니다.